어머니 대소변 받아낼 때는 며느리가 최고라더니 유산 나눌 때는 넌 남인이 빠지라고요.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나자 시누이가 보낸 내용 증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다. 상속재산 균등 분할 청구한다. 20년을 바친 제게 돌아온 건 법원 소환장이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나 박은숙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를 옆으로 돌려 눕히다가 삐끗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플 시간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48살. 하지만 예순처럼 보였습니다. 눈과 주름이 깊었고 흰머리가 반이었습니다. 염색할 시간도 돈도 아까웠습니다. 여보, 병원 가요? 남편 태수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네, 자요. 아침은 냉장고에 있어요.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모르겠어요. 어머니 상태 봐야죠. 태수는 대답 없이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20년째 같은 시간, 같은 버스, 같은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쓰러지신 게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28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였죠.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 근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 또 오셨어요? 익숙한 얼굴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언니. 어머니 어떠세요? 어젯밤에 좀 힘들어 하셨어요. 기저귀 갈아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할게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75살. 중풍으로 쓰러진 지 20년. 말도 못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눈빛으로만 대화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깜빡임으로 네, 2번 깜빡이면 아니요.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허리를 굽히고 시어머니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허리에 전기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 소리를 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20년. 2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병원에 와서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리고 죽을 먹여드렸습니다. 낮에는 집에 돌아가 가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추석.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죠.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15가지 음식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수고 많아. 시누이 현주가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괜찮아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똑같으세요. 그래요? 에휴, 우리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까? 한숨을 쉬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눈은 거실 탁자 위 음식을 훑고 있었으니까요. 시동생 태진도 왔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왔구나. 형님은요? 병원 갔어. 어머니 모셔오시려고. 아, 그래요. 태진의 아내도 빈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은 맏며느리 몫이니까요. 상이 차려졌습니다. 15가지 음식이 탁자를 가득 채웠습니다. 와, 형수 솜씨 죽인다. 역시 우리 형수가 최고야. 현주가 음식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언니.
태진의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칭찬이 얼마나 가벼운지. 식사가 끝났습니다. 언니, 설거지는 나중에 해도 되죠?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외식 좀 하러 갈게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네. 외식? 네. 애들 데리고 고깃집 가려고요. 언니는 어머니 계셔서 못 가시니까 우리끼리 다녀올게요. 언니는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시어머니 모시는데. 현주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현주 가족과 태진 가족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웃고 떠들며. 남은 건 저와 설거지뿐이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15가지 음식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복 받을 거예요. 현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언니는 복 받을 거예요. 효부상 받을 거예요. 천사예요, 천사. 말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익숙했으니까요. 3개월 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폐렴이 왔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빨리 오세요. 병실에 모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 모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눈을 뜨셨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현주가 시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던 사람이. 태진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저는 시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저를 찾았습니다. 손을 들어 제 손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움직이셨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 집은 내 거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어머니. 고맙다.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현주가 소리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내 거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없었습니다. 유언장도 증서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3일장. 조문객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상주복을 입고 절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누이와 시동생과 함께. 하지만 장례식장 구석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강남 아파트 시세가 얼마래? 현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그쪽이 잘 나가잖아. 15억은 넘을걸? 태진이 대답했습니다. 15억? 그럼 우리 셋이서 나누면 1인당 5억? 아니지. 형수도 있으니까 넷으로 나눠야지. 며느리가 왜 상속을 받아? 며느리는 상속권 없어. 그래도 20년 동안 어머니 모셨는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 맏며느리니까.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조문객 뒤에 서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아직 장례도 안 치렀는데 그들은 벌써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현주가 휴대폰 계산기로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5억을 셋으로 나누면 1인당 5억. 괜찮네. 형수는 뭐 좀 주긴 해야 하니까 1억.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래, 1억이면 많이 주는 거지. 20년 병수발 값치고는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20년을 바쳤는데 그들에게 저는 1억짜리 값어치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49제를 지내고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모두 제가 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우편물이 왔습니다. 등기로.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의.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의 건. 피청구인 박은숙. 청구인 박현주, 박태진, 박민수. 고 이순자 여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 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청구합니다. 피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며느리로서 상속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주였습니다. 내용 증명 받았죠? 받았어요. 우리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법대로 하는 게 맞대요. 현주야. 언니, 이해해요. 우리도 각자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니 재산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아요. 공평하게? 네. 법대로 균등하게. 우리 셋이 3등분 하는 거예요. 나는, 언니는. 며느리니까 상속권이 없어요. 법이 그래요. 20년 동안 어머니 모신 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맏며느리니까. 우리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며칠 뒤 시댁에 모였습니다. 재산 분할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현주, 태진, 막내 민수까지. 언니,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현주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재산 목록이에요. 강남 아파트 시세 15억, 예금 3억. 총 18억이에요. 이걸 우리 셋이 나누면 1인당 6억씩이에요. 나는, 형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상속권이 없어요.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어머니 모셨어요. 알아요. 새벽마다 병원 가서 기저귀 갈았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고생했어요, 언니. 당신들은 명절에나 왔잖아요. 병원비도 내가 댔어요. 현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이잖아요. 형수는 우리 집안 사람 아니에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태진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자식이 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바라요? 당연한 거? 네. 당연하죠. 그럼 당신들은 뭐 했어요? 20년 동안? 우리도 바빴어요.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나도 똑같았어요. 소리가 커졌습니다. 현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 진정해요. 우리 법대로 합시다. 언니는 며느리잖아요. 결국 남이에요. 남. 네. 법적으로 남이에요. 상속권 없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 20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그들에게 저는 여전히 남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동생들 들었어요? 들었어. 그럼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고요?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수가 그냥 좋게 나눠주자. 뭐?
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우리가 전부 다 가질 순 없잖아. 전부 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내 몫이 뭔데? 넌 며느리잖아. 법적으로 상속권 없어. 현주 말이 맞아. 당신 지금 진심이에요? 은수가 우리 동생들이야. 가족이야. 싸우면 안 돼. 나는 가족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태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모신 건 나예요. 당신 아니에요. 나도 알아. 알면서 왜 이래요? 왜 동생들 편만 들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형제끼리 싸우기 싫어서. 나랑 싸우는 건 괜찮아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주였습니다. 다시 모임이 있었습니다. 현주가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언니, 우리 변호사님이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은숙 씨 상속 포기 각서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상속 포기. 네.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으니까요. 사인 안 해요. 언니. 현주가 소리쳤습니다. 욕심 좀 그만 부려요. 욕심? 네. 언니 딸 결혼 자금도 우리 어머니가 대줬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더 받으려고요? 그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이제 와서 더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현주의 말에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요? 뭐? 딸 결혼 자금? 그거 어머니 병원비 밀린 거 내가 대신 낸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영수증 다 있어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언니, 제발 정신 차려요. 우리 가족 망가뜨리지 말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20년 참아온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좋아요. 네. 법대로 합시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주가 웃었습니다. 법정. 언니가 이길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돼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에휴, 언니 불쌍해서. 저는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20년 동안 착하게만 살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모아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계부. 20년치. 매일매일 어머니 병원비, 약값, 기저귀 값을 적어놓은 가계부였습니다. 간병일지.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 상태, 병원 방문 시간, 한 일들을 빼곡히 적어놓았습니다. 영수증. 수백 장. 병원비, 약값, 간병용품. 모두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들을 녹음해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기록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 힘들 때가 많아서 나중에 다시 들으려고 녹음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수가 고맙다. 이 집은 내 거야. 현주는 한 번도 안 와. 태진이는 돈만 달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꼼꼼한 성격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기록들이 무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주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의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명의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5년 전 5천만 원이 한꺼번에 인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누가 찾아간 걸까요? 저는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5년 전 인출 기록 확인할 수 있나요? 본인 아니면 어렵습니다. 제가 보호자예요. 어머니 치매 판정 받으셨고, 서류를 보내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일주일 뒤 은행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당시 인출자는 박현주 씨로 확인됩니다. 현주. 5천만 원을 찾아간 사람이 현주였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현주의 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현주가 5년 전 도박 빚이 있었다는 것을. 불법 카지노에서 빚을 졌고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돈을 쓴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주가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제가 막았지만 현주는 끝까지 시도했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은행 내역, 증언, 문자 기록, 모든 것을.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기여분 인정받고 싶으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왜요? 법적으로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20년 간병한 게 증거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당연한 의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설사 기여분을 인정받아도 많지 않습니다. 전체 재산의 10% 정도. 18억의 10%. 1억 8천. 현주가 말했던 1억과 비슷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특별 수익을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 수익.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이요. 결혼 자금, 유학 자금 같은 것들. 그런 게 있으면요. 상속분에서 빼야 합니다. 법적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주와 태진, 민수가 받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상속인들의 잘못이 있다면. 잘못? 예를 들어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거나 학대했다거나. 현주의 5천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변호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승산이 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공법으로는 안 됩니다. 현주와 태진, 민수를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야 합니다. 며칠 뒤 저는 시댁 가족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이상한 봉투를 발견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현주 무슨 봉투? 잘 모르겠어요. 봉인되어 있어서 안 열어봤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열어볼 것이라고 써 있어요. 태진 혹시 유언장? 모르겠어요. 토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열어봐요. 민수 형수님, 그거 중요한 것 같은데 빨리 열어봐요. 아니에요. 어머니 뜻을 따라야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시댁에 모두 모였습니다. 현주, 태진, 민수까지.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빨리 열어봐요. 현주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저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내 재산은 나를 끝까지 돌본 사람에게 준다. 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쓰신 것 같아요. 보여줘요. 현주가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읽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 네. 어머니 필체가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태진도 편지를 받습니다. 형수님, 이거 진짜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발견한 거라. 현주가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조작? 네. 언니가 어머니 필체 흉내내서 쓴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누나, 그런데 만약 진짜라면? 진짜일 리 없어. 왜요? 형수님이 실제로 어머니 돌봤잖아요. 현주와 민수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사실 그 편지는 가짜였습니다. 제가 쓴 것이었죠. 목적은 그들을 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두 번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장 내역을 정리한 문서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주신 돈 내역이에요. 상속 분할할 때 참고하세요.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현주 유학 자금 5천만 원, 결혼 자금 1억 원, 차량 구입비 3천만 원, 기타 1억 원 총 2억 8천만 원. 박태진 사업 자금 8천만 원, 결혼 자금 5천만 원, 아파트 전세 자금 1억 원 총 2억 3천만 원. 박민수 유학 자금 6천만 원, 결혼 자금 5천만 원, 기타 5천만 원 총 1억 6천만 원. 현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 통장 보고 정리한 거예요. 이건 다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이라도 특별 수익이에요. 상속분에서 빼야 해요. 말도 안 돼. 법이 그래요. 변호사한테 확인해 보세요. 현주가 분노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진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저 사업 자금은 나중에 갚았어요. 갚은 증거 있어요? 그게 없으면 특별 수익이에요. 민수도 전화했습니다. 형수님, 이거 진짜 빼는 거예요? 네. 법대로 하자고 했잖아요. 계산을 해보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재산 18억에서 특별 수익을 빼면 현주 6억에서 2억 8천 제외하면 3억 2천. 태진 6억에서 2억 3천 제외하면 3억 7천. 민수 6억에서 1억 6천 제외하면 4억 4천. 받을 돈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진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태진아,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뭐예요, 형수님? 현주 언니가 5년 전에 어머니 통장에서 5천만 원 더 찾아간 거 알아?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행 내역 확인해 봤어. 도박 빚 갚으려고 몰래 찾아간 거래. 도박? 응. 불법 카지노. 그리고 어머니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도 했어. 진짜예요? 증거 있어. 은행 내역이랑 증언. 이런. 누나가 그런 짓을.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하지만 예상대로 태진은 현주에게 따졌습니다. 누나, 5천만 원 몰래 찾아간 거 진짜예요? 뭐? 너 어떻게 알았어? 형수님이 은행 내역 확인했대요. 그건 도박도 했다며요? 어머니 집 담보 대출도? 잠깐 태진아. 누나, 그거 상속분에서 빼야 해요. 뭐? 누나가 어머니 재산 빼돌린 거잖아요. 형제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주와 태진, 태진과 민수.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한 달 뒤 마지막 협상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파트 가질게요. 대신 현금은 다 가져가세요. 아파트 시세 15억, 현금 3억. 현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그게 말이 돼요? 아파트가 제일 비싼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파트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요. 이 집은 어머니가 평생 사신 곳이에요. 팔 수 없어요. 에휴, 언니 감상주에 그만해요. 태진이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그냥 팔아요. 우리 다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형수님은 며느리잖아요. 왜 이렇게 우기세요? 우기는 게 아니라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살아야 해요. 현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니,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아파트 팔아서 나눠요. 아니면 법정에서 봐요. 좋아요. 네. 법정에서 봅시다. 언니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당신들이 할 거예요. 현주가 비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서 집안 재산을 탐내요? 나가요, 지금 당장. 여기 내 집이에요. 뭐? 어머니가 주신 집이에요. 나 안 나가요. 이 집은 아직 상속 등기 안 됐어요. 법적으로 우리 공동 소유예요. 그래요? 그럼 법원에서 결정하겠네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요. 곧 소장 받을 거예요. 현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가봅시다. 법정이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원고 박현주, 박태진, 박민수. 피고 박은숙. 재판장에 들어섰습니다. 현주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은숙은 피상속인의 며느리로서 법적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독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20년간 피상속인을 간병했습니다. 민법상 기여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에게만 인정됩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네. 피고는 2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피상속인을 간병했습니다. 현주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당연한 도리. 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며느리의 의무입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들었습니다.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피상속인을 간병하면서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는 피상속인 명의 통장을 관리하며 수시로 돈을 인출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 돈은 모두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수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년치 영수증이 모두 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비해간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치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판장과 배심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가 작성한 간병일지를 제출합니다. 간병일지를 제출했습니다. 20년치. 하루도 빠짐없이. 재판장이 일지를 넘겼습니다. 이것은 매일 기록한 것입니까? 네, 재판장님.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1일. 어머니 기저귀 교체 오전 6시, 오후 2시, 오후 8시. 약 복용 고혈압약, 당뇨약. 상태 양호. 자녀 방문 없음. 2005년 3월 2일. 어머니 기저귀 교체 오전 6시, 오후 2시, 오후 8시. 약 복용. 상태 양호. 자녀 방문 없음. 20년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자녀 방문 없음. 그 문구가 수천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들은 20년간 피상속인을 단 한 번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현주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명절 때마다 갔어요. 명절 때요? 네. 제 변호사가 일지를 펼쳤습니다. 2015년 추석.
박현주 씨 방문 시간 오후 2시 30분. 체류 시간 15분. 비고 선물 없음. 어머니와 대화 없음. 그건 2016년 설날. 박현주 씨 방문 시간 오후 3시. 체류 시간 20분. 비고 용돈 요구함 50만 원. 현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20년간 원고들이 피상속인을 방문한 총 횟수는 명절 포함 평균 연 3회입니다. 반면 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방문했습니다. 20년간 단 하루도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상속인의 목소리입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수가,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어머니 괜찮아요. 현주는 한 번도 안 와. 태진이도 돈만 달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 집은 내 거야. 꼭 너 가져.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현주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정표를 받기 위한 눈물 같았습니다. 제 변호사가 다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들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특별수익 내역입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은행 내역, 송금 증명, 영수증.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박현주 씨, 총 2억 8천만 원을 받으셨군요.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특별 수익은 시효가 없습니다.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박태진 씨도 2억 3천만 원, 박민수 씨도 1억 6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당연하다고요? 제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당연한 의무를 강요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이중잣대입니다. 재판장이 계산했습니다. 총 상속 재산 18억 원. 원고 3인의 법정 상속분은 각 6억 원입니다. 네. 여기서 특별 수익을 공제하면 박현주 씨 6억에서 2억 8천 제외 총 3억 2천만 원. 박태진 씨 6억에서 2억 3천 제외 총 3억 7천만 원. 박민수 씨 6억에서 1억 6천 제외 총 4억 4천만 원. 현주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반밖에 못 받는다고요? 법입니다. 불공평해요. 불공평한 건 피고입니다. 20년을 헌신하고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불공평합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박현주 씨가 피상속인 명의로 무단 인출한 5천만 원권입니다. 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박현주 씨는 5년 전 피상속인 몰래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허락하셨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피상속인은 당시 치매 초기 상태였습니다. 의사 소견서가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박현주 씨는 그 돈으로 도박 빚을 갚았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입장했습니다. 현주의 지인이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아십니까? 네. 5년 전 함께 카지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카지노? 네. 불법 카지노였습니다. 피고인이 빚을 졌습니까? 네. 2천만 원 정도. 그 빚을 어떻게 갚았습니까? 어머니한테서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현주가 울부짖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제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박현주 씨는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시도했습니다. 은행 상담 기록이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진술서였습니다.
박현주 씨가 어머니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문의했으나 보호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함. 재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현주 씨, 이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급해서 피상속인을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군요. 탈세입니다. 재판장이 판결했습니다. 박현주 씨의 행위는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하겠습니다. 현주가 무너졌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를 보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받은 모욕을. 며느리는 남이야. 당연한 의무잖아. 욕심 좀 그만 부려. 그 말들을 돌려줄 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박은숙에게 피상속인의 아파트 소유권을 인정한다. 원고 박현주, 박태진, 박민수는 특별 수익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분할한다. 재판장님, 박현주는 상속 결격 사유로 상속분의 절반을 박은숙에게 지급한다. 현주가 쓰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저 아파트 15억 더하기 현금 1억. 현주 1억 6천만 원. 태진 3억 7천만 원. 민수 4억 4천만 원. 아파트를 지켜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현주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언니, 이렇게까지 할 거 없잖아요. 당신이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 저는 현주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뭐라고 했죠? 넌 남이잖아. 맞아요. 저는 남이에요. 법적으로도 이제는 마음으로도. 현주가 울었습니다. 언니, 제발.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새벽마다 병원 가고 기저귀 갈고 몸 닦아드리고. 저도 바빴어요. 바빴으면 돈이라도 보내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병문안을 오든지 했어야죠. 현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절 때 한 번 와서 밥 먹고 복 받을 거예요 하고 가는 게 가족이에요?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늦었어요. 저는 현주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아파트. 이제는 제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켰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원하게 울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끝까지 동생들 편을 든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은수가 그래도 가족인데.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가족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팔지 않았습니다.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공간이었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20년 봉사, 이걸로 충분해. 혼잣말을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이겼다며? 축하해. 이제 좀 쉬어. 사랑해. 웃음이 났습니다. 네. 이제 쉬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무도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저에게 당연한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곳에서.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